예, 안녕하십니까? 인사 같이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아주 덥습니다. 이제 먼 길 또는 이제 걸음 내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은 이제 고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요즘은 이제 학부모님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그런 만큼 이제 설명에 더 진지하게 이렇게 필요한 내용을 많이 전달해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든 이제 오신 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자세하게 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진행할 순서들이 이렇게 이제 6번까지입니다. 6번까지고 중간에 이제 뭐 질문을 받거나 또 상세하게 전달할 내용이 있으면은 또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적힌 대로 고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1번입니다.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시행착오를 막아야 됩니다. 이 시행착오를 하게 되면은 빨리 합격할 수 있는 학생들이 오랜 시간이 걸려서 합격하든지 아니면은 합격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뭐 2번이다, 3번이다, 4번이다, 그 다음 뭐 5번이다, 6번이다 이런 부분은 뒤에 가서 이제 들으셔도 충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힌 순서대로 때로는 이제 추가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행착오 방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시행착오를 하는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직렬 선택을 착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착오가 발생하는가 하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재경직이 되고 싶어요. 근데 현실은 멀 수가 있습니다. 왜 이제 재경직하고 일반 행정을 놓고 고민하는가 하면은 재경직은 붙으면은 학생들 표현으로는 간지가 나는 겁니다. 멋지기 때문에 재경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5급 중에 꽃이 재경직인데 그런 만큼 전국의 수재들이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학원의 입장에서는 재경직을 응시하고 합격하기 위해서 조건들을 나름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에 부합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렇게 판단해서 신중하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부 계획에 대한 착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로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부 계획에 대한 착오인데 합격 목표 기간에 대한 착오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합격 기간으로 2년 내지 3년을 이렇게 설정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 너무 깁니다. 저렇게 하시면 안 돼요. 더 짧게 잡아야 됩니다. 더 짧게 잡아야 되고 왜 이제 더 짧게 잡아야 되는가 이 부분은 뒤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격 목표 연도 설정을 착오하기도 하는데 이것과 맞물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년으로 치면은 여기 2018년이다 이렇게 이제 감안하겠습니다. 수정해서 보면은 2018년도에는 1차만 붙자. 그리고 그 다음 1차 합격 후에 2차 과목에 매진하자 이렇게 하는데 이건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 세대나 여기 있는 부모님 세대는 1차를 붙으면은 2차를 보기 위한 유예 기간을 이제 줬던 그런 시험 제도를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1, 2차를 같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1차만 붙는다 이건 의미가 또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또 1차 시험은 성격이 적성 테스트입니다. 이거는 학원에서 파악하기는 한 4개월 정도 하면은 다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봐셔야 돼요.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1차만 매진하고 1차 합격한 다음에 2차를 하겠다. 이 계획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공부 방법에 대한 착오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인강으로 할지 실강으로 할지 아마 학생들은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뭐 주변에 조언을 들으면 인강으로 해도 되더라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맞지 않는 선택입니다. 또 단가로 해야 될지 종합으로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실증적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뒤로 가면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휴학을 할지 말지 학업을 병행할지 말지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혹시 지금 1학년 있습니까? 1학년 한번 손 들어보세요. 1학년 여름 방학 없습니까? 다행입니다. 그 1학년들은 오면 안 됩니다. 고시 공부할 수 있는 지적인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1학년은 노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마 지금 2학년들이 많죠? 2학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2학년. 오늘 왜 없습니까? 보통 저학년들이 많은데. 그러면 3학년 이상입니까? 네, 3학년 이상이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학업과 병행해서 이제 준비한 다음에 준비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진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수험 기간이 장기화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고시 공부는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작을 학교에서 또는 학업과 병행해서 하게 되면은 잘못된 조언들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합격생의 조언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합격생들의 조언은 과장될 수가 있어요. 틀림없이 과장할 겁니다. 아, 별거 아니야. 뭐 또는 뭐 나는 이 정도밖에 공부 안 해서 이렇게 해서 본인의 능력을 과장해서 전언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조언에 노출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다음 그런 합격생들의 조언 외에 그럼 누구 조언을 듣는가? 학교 선배의 조언입니다. 그 학교 선배들이 장수생들이에요. 한 3년 내지 5년을 했다 이 장수생들의 조언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 조언을 듣게 되면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년 5년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학업을 병행하면서 준비를 하고 학원에 오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학교 다니면은 학교만 다니세요. 학교만 다니고 학교 공부 열심히 하시고 특정한 시점이 되면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이 있으면은 학원에 와서 시작을 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게 시행착오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인데, 뒤로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적힌 순서대로 보시면은 재경직하고 일반 행정은 선택 부분인데, 지금 재경직을 하겠다 이런 이제 결심을 또는 계획을 세운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전공을 맞춰야 됩니다. 이 경제학을 전공을 해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일단 불리합니다. 나는 경제학을 해보니까 경제학이 참 재밌더라. 이걸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경제학을 한 3년 정도 전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이 요건이 중요합니다. 이 피세 조건인데 1차 시험 요건입니다. 이걸 2개월 이상 준비해가지고 합격을 한다. 이렇게 하면 비적성입니다. 2개월 미만입니다. 2개월 미만이에요. 그래서 피세설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어보거나 학원에 와서 모의고사를 풀어본다 이렇게 했을 때 단박에 높은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은 일단은 재경직의 적성 아니라고 이렇게 학원에서는 보는 겁니다. 재경직 일단 컷이 최고로 높습니다. 원래 시험으로 치면은 일반 행정이 82.5인데 재경직은 84입니다. 84.5인데 그러면은 한 2문제만 더 맞으면은 또는 한 문제만 더 맞으면은 이 간격이 메워지지 않는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일반 행정 학생들이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6개월 정도 걸린다 이렇게 하면은 재경직은 2개월 이내입니다. 완전히 집단이 달라요. 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2개월 동안 1차를 해서 통과되는 학생이 2차를 준비하는 과정하고 6개월 정도 걸려가지고 1차를 통과하고 2차를 준비하는 학생이다. 완전히 경로가 달라요.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점수만, 결과론적인 점수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이. 얼마나 쉽게 도달하는가 이런 부분인데, 예컨대 지금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피세설 시험을 쳐본다. 뭐 기출문제 시간 제한하지 않고 쳐봐도 괜찮습니다. 훈련하면 시간은 이제 메워지니까. 이렇게 해서 예컨대 평균이 한 60점 나왔다. 이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60점 나온 학생이 예컨대 2명이 있는데 이 학생은 그 다음 시험을 보니까 80점이 나올 수도 있고 이 학생은 그 다음 시험을 보니까 65점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경사도를 보는 겁니다. 학원에는 경사도를 봐요. 그래서 현재 점수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거듭했을 때 얼마나 이제 합격에 접근하는가 이게 중요한데 이 접근성이 가파르게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경쟁 아주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성적 요건인데 전국 단위 경쟁을 해본 경험이 있으면 좋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 어떤 과정을 겪었는가 이런 부분인데 우리 학원에도 전국 모의고사 내지는 뭐 지금 수능이라고 그러죠. 수능인데 수능은 전국에서 2등한 학생이 있어요. 그 다음 6등한 학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 그룹 안에는 또 뭐 8등한 학생도 있고 여러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재경쟁을 준비합니다. 준비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런 경험들이 약하다 이렇게 하면은 일반 행정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또 일반 행정이 이것도 그래도 5급입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5급을 할지 7급을 할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5급 안에서 어디로 갈지를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지금은 5급이 하찮아 보일지도 모르겠는데 5급이 되는 순간에 본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는 자격을 얻는 겁니다. 아, 내가 사무관입니다. 5급 출신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뒷배경을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대단하다. 정말 대단한 능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 궁금해하지 않는 겁니다. 그 지위라는 것은 우리 세대가 달성한 지위를 20대 학생들이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정부 부처로 가면은 뭐 재경직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은 그 자체가 이제 5급이라면은 5급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재경직은 신중하게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립외견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죠.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국립외견 하는 학생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오늘은 국립외견도 정해. 예, 국립외견, 국립외견 준비하면은 국립외견은 국제통상직하고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통상직하고는 사실은 이제 고민의 대상 아닙니다. 국제통상직은 영어를 이제 글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과정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외국어에 특장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외교는 할지 국제통상직을 할지 이렇게 결정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제통상이 접근하기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공부량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국제통상직은 과목이 일단 5과목이고 또 평균적인 수험기간도 외교원보다는 조금 깁니다. 외교는 또 학원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국제통상은 소수직렬이에요. 어떤 연도에는 뭐 12명을 뽑고 어떤 연도에는 6명을 뽑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또 소수직렬이어서 학원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대단히 불편해요. 뭐 신림농 학원도 다니고 그 다음 종로학원도 다니고 또 혼자 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국제통상보다는 외교원을 많이 택합니다. 근데 외교원을 택하게 되면은 요 외교원 시험은 과목이 3과목입니다. 3과목이어서 오래 잡으면 안 돼요. 오래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능력에 따라서 공부를 이제 빨리 끝내기도 하고 늦게 끝내기도 하는데 국립외교는 학원은 경험을 해치면은 최고로 빨리 된 학생이 5개월 반 만에 된 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화 시키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학생이 경제학을 했고 전공을 그 다음에 국제정치를 본인이 이제 썼던 논문에서 나왔어요. 졸업 논문에서. 그 국제법은 이제 평소에 공부했던 것이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5개월 반인가 그렇게 해서 수험생활을 마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뜨려 봤을 때는 제일 짧게 이제 이 성공적인 수험생활을 한 학생은 10개월에 끝낸 학생이 있습니다. 10개월에 끝낸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은 그 전공이 도고입니다. 도고해가지고 도고학과를 나와가지고 독일로 이제 일하러 간 겁니다. 독일 회사에 취업이 돼가지고 독일에서 근무를 하다가 한 4년 근무하니까 이 학생인데 너무 힘든 거예요. 타지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국내로 들어온 겁니다. 그때 들어왔을 때가 제가 만났을 때가 9월입니다. 지금보다 더 늦은 시기에 만났어요. 그 와서 어떤 시험이 있는가 이렇게 해서 학원에서는 일단 6개월 이상 남으면 국립외교원은 그 다음에를 노리라고 조언을 합니다. 조언을 하는데 이 학생이 9월에 시작해서 그 다음에 5월에 붙었으니까요. 그 국립외교는 요 정도 시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과목이 3과목이에요. 요 3과목이기 때문에 3과목 수험적 깊이는 한 과목당 한 4개월이면 확보됩니다.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가끔 보면은 이 외교원을 2년도 하고 3년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물론 고시 공부는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높은 시험인데 1년 안에 된다 이런 부분이 오히려 예외가 될 수는 있어요. 예외는 될 수가 있는데 수험기간이 1년이다. 그 다음에 1년 이상이다 해서 2년 이상이다 이렇게 잡았을 때 작년에 국립외교원에 수험기간을 처음 도전해서 끝낸 비율이 47%입니다. 합격생이. 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방향을 잘 잡아서 빨리 끝낼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외국어 베이스가 조금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뭐 이 외국어를 미리 따둔다든가 이렇게 하면 유리하니까 혹시 국립외교를 하시겠다 이런 학생들은 내년까지만 해야 됩니다. 내년까지만 하시고 내년에 승부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은 격차가 크면은 그만둬야 되고 격차가 적으면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외국의 친화성이 높다 이렇게 해서 양자를 고민하면은 국립외교원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 빨리는 끝낼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까 이제 적당한 수험기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2년 내지 3년은 너무 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렸는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제도 개선 전에는 평균 30세입니다. 요 제도 개선 전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예전에는 1차를 붙고 나면은 2차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하니까 1차 시험만 합격하면은 2차를 1년 동안 다 할 수 있으니까 1차를 1년 동안 준비했다는 거죠.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2차를 보면 되니까 그 다음 2차를 1년 하는 겁니다. 1년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렇게 하고 실패하면 또 2년입니다. 또 2년이니까 24살에 시작해가지고 한번 실패하면 곱하기 또 2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26살, 또 28살, 30살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굳이 이렇게 들어와서 다시 일을 배워야 되는데 나이가 많은 학생들이 굳이 이렇게 합격해서 들어올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제도를 바꾸게 된 겁니다. 바꾸게 된 것이 지금 제도입니다. 지금 제도로 바꿔보니까 1차, 2차를 같이 이제 통과해야 되는 거죠.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은
평균 합격 연령이 26살입니다. 그럼 26살이면 남학생들은 군대를 빼면 몇 살이겠습니까? 25살이에요. 그럼 몇 년 했겠습니까? 오래 하지 않는 겁니다. 뭐 고시공부를 뭐 20살부터 합니까? 뭐 21살부터 합니까?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효과적인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23살 정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니면은 24살 정도 이렇게 본다면은 25살에 합격 평균 연령이 됐다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했겠습니까? 오래 하지 않은 겁니다. 오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요 데이터를 놓고 본다면은 학원이 목표하는 수험기간이 대략적으로 이 정도 시작하면은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국립외교는 이 정도 기간을 잡으면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지금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시작하게 되면은 저 기간보다는 짧게 남았어요. 12달이 남은 겁니다. 12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요 12달 동안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 거죠.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면은 지금 16개월이 아니고 12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럼 내후년을 노리는가? 그래야 됩니까? 지금 1년이란 기간이 1년이나 이상 기간이 남았을 때 그 다음 연도로 목표치를 미루는 경우는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 학원에 최고로 빨리 된 학생이 몇 개월 만에 됐는가 하면 9개월 만에 됐어요. 9개월 만에 됐다 이렇게 하면은 학생들이 더 반론을 제기합니다. 아, 그럼 미리 뭐 공부를 하고 온 거 아니야? 뭐 베이스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이 학생이 2학년입니다. 2학년이에요. 2학년이니까 2학년이 뭘 준비했겠습니까? 그 최연소로 된 학생인데 9개월 만에 합격했어요. 9개월 만에 합격하고 그 다음 좀 빨리 된 학생이 10개월, 12개월, 일반적으로 16개월 이 정도면은 학원에서는 충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들으셔야 되는 게 이게 이제 고시는 지금은 이제 뭐 오늘 없어집니까? 어제로 없어졌는가요? 사법시험 없어졌고 뭐 우리가 5급을 행시다 이렇게 하면은 요 두 시험이 성격이 조금 달라요. 이거는 필요한 기간이 합격하자면 무조건 2년입니다. 2년 이상이에요. 2년 이상인데 저희들 학원이 사법시험 할 때는 점유율이 한 80% 되니까 수석 합격자들도 다 같이 갔습니다. 그 학생들도 무조건 2년입니다. 그런데 행정고시는 성격이 다른 시험이에요. 이거는 시간이 필요한 시험인데 이거는 소질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자녀분들이 하겠다 또는 이제 이 학생들이 스스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1년 정도 기간을 투자를 해서 노력을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법시험은 이거는 시간을 들이면은 실력이 올라가는 것인데 이거는 소질이 좌우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오래 주시면 안 돼요. 오래 주시 마시고 지금 시작하면은 내년 6월이죠. 지금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행정고시 2차가 진행되니까 7월 초까지겠죠. 요때까지 기회를 주시고 요때 어떤 성과가 없으면은 그때는 적게 해야 됩니다. 고시가 잘못하면은 인생의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돼요. 낭비하게 되니까 이 부분은 어른들이 막아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이제 그런가 하면은 이 피셋입니다. 이게 적성 시험인데 그 적성이 안 맞으면 이게 점수가 안 올라가요. 그 다음 2차 시험이 경작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과목인데 이 과목도 어느 정도 수학적 논리가 적성입니다. 이게 안 맞으면 안 됩니다. 아니면은 아주 더디게 올라가는데 이 행정고시는 과목이 많지가 않아요. 경작이 있고 행정법이 있습니다. 행정법. 행정법이 있고 그 다음 행정학이 있습니다. 행정학. 행정학이 있고 그 다음에 정치학이 있습니다. 정치학이 있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있는데 이 선택 과목은 양이 적기 때문에 과목으로 취급하지는 않아요. 다 연결된 것이라. 근데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보면 4과목인데 이걸 크게 덩치로 묶으면 이렇게 보면은 3과목입니다. 양으로 보면. 양으로 보면 3과목인데 이거는 수학적 적성이고 어느 정도 수리적 적성이고 이 부분은 약간의 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필력이 필요해요. 필력이 필요하면 금방 달성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법시험은 전부 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입니다. 이것만 7과목이니까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하면 되는데 행정고시는 이것도 적성이고 이것도 살아온 과정은 적성이고 이 부분은 더더욱 더 적성이고 하기 때문에
1년 열심히 하면은 내가 이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지 또는 합격했는지 합격이 불가능한 시험인지 명확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열심히 베스트를 100% 여건을 조성해서 1년을 달리세요. 1년을 달리면은 경우 수는 두 가지로 나와요. 두 가지가 원하는 바가 하나는 합격하든지 뭐 이렇게 나오겠죠. 아니면은 불합격하든지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합격하면 고민이 없습니다. 불합격했을 때 고민이에요. 불합격하면은 이렇게 근소하게 점수 차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근소하게. 아니면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점수 차가. 크게 나면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하면은 일단은 이 공부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1년 만에 경쟁자들이 속속 진입을 합니다. 사법시험은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진입 장벽이 있어요. 머리가 좋은 학생이 금방 했다고 해서 금방 합격할 수가 없는데 행시는 금방 올라가 버립니다. 이 부분에 소질이 있는 학생이 2달이면 올라가 버려요. 필력이 있는 학생들이 이게 2달이면 올라가 버립니다. 이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3, 4개월이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1년이라는 기간 안에 능력자들이 쉽게 진입을 해버리니까 1년 열심히 했는데 격차가 크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이고 격차가 근소하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학교 다니면서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첫 해는 무조건 학원에 와가지고 100% 올인을 하세요. 올인을 하시면은 이런 데이터가 나오든지 아니면은 이런 데이터가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100% 여건을 조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련이 남았다 이렇게 하면은 자꾸 하게 됩니다. 자꾸 하게 되는데 불합격했을 때는 이유가 1000가지도 넘습니다. 학생들이 뭐 몸이 아팠다, 그다음 뭐 여자친구하고 헤어졌다, 아니면 집안에 일이 있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합격성 그런 이유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합격 기준은 그 다음에 또 다른 형태로 또 나타납니다. 또 나타나니까 태생적으로 그냥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니까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 결과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이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시행착오 첫 번째 유형인데 실강을 할지 인강을 할지 이런 부분인데 인강으로 해도 시험은 될 수는 있겠습니다. 될 수는 있는데 그 확률이 아주 떨어지겠죠. 예컨대 일단은 학생들이 인강을 하면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실강이 경작이 20일간 진행이 된다 하면은 요 20일 동안에 인강을 실강하고 똑같이 이렇게 듣는 비율이 몇 프로인가 하면 학원이 조사해 보니까 4.6%입니다. 이렇게밖에 안 돼요. 왜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조사를 하는가 하면은 만약에 인강의 효용성이 실강하고 동일하다면은 저는 이 강의실을 없앨 겁니다. 작게 만들 거예요. 똑같으면 왜 이 큰 건물을 유지합니까? 우리가 저 아래 2층에는 400명이 들어가는 대형 강의실입니다. 3층에도 크게 있고요. 그걸 비용을 들이면서 유지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 실강이 갖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또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인강을 이렇게 완강하는 비율이 아주 적습니다. 근데 인강은 저희들이 80일 동안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줍니다. 그럼 요 80일 동안에 그럼 듣는 비율은 몇 프로인가 이렇게 했을 때 34%예요. 요렇게밖에 안 됩니다. 아마 집에서 자제분들이 뭐 인강 들을래요 이렇게 하는데 요 안에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거의 다 못 들어요. 물론 사정이 있습니다. 뭐 학교 다녀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것보다는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길게 늘어지면은 학습에 대한 성취감이 없기 때문에 안 듣게 돼요. 들으나 안 들으나 상관없으니까. 하니까 일단 이런 측면에서 실강의 집중도가 높아지고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2차 시험 때문입니다. 뭐 독한 학생들은 이렇게 들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들으면 되는 것인데 이 1차는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객관식이니까. 객관식인데 2차는 이거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이니까 남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채점을 받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더 나가서 첨삭을 받아가지고 본인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을 해야 돼요. 근데 인강을 들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채점을 해주는 사람도 없고 첨삭을 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시험을 보겠습니까? 시험을 보지 않는 겁니다. 시험을 보지 않으면은 본인이 공부한 내용에 대한 점검 도구도 없어지고 그 다음 시험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는 기회도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인강으로는 2차 시험은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강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더 이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월만 보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결론을 실강을 듣자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 학생들을 고민하는 영역이 또 이 부분을 고민해요. 아마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조언을 구하면은 선배들이 두 가지 갈래로 나올 겁니다. 단가 들어라. 좋은 선생님들 조합해가지고. 그 다음 또 하나는 그냥 종합반 가서 그냥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해라. 이렇게 두 가지 조언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수하면 그런 고민을 하십니까? 재수하면은? 재수하는데 단가로 해라. 이런 조언을 합니까? 그런 조언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동생이나 후배가 재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뭐 수학은 강남 대성에서 듣고 영어는 뭐 청소래가 듣고 뭐 국어는 종로 가서 들어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게 조언을 단가로 들어라 조언을 하지 않는가 하면 위험성 때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자기관리예요. 근데 차라리 재수는 그렇게 하더라도 위험성에 노출될 확률은 떨어집니다. 고3을 겪었으니까. 근데 고시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부모님들이 조언하고 학생들을 이끌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하면은 대학교까지입니다. 그 다음 몰라요. 그 다음 우리 전문가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래서 단가로 가게 되면은 그런 위험에 노출되게 돼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합반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주변의 학생들이 선배들한테 물으면 단가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선배들의 면면을 한번 보세요. 수험 기간은 얼마나 됐는지. 아주 오래됐을 겁니다. 이 종합반은 와서 이 학생들이 공부 방법에 대한 고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잘 몰라요. 공부 방법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학생들한테 공부를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조언을 구하면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나도 모르겠어. 그냥 열심히 했어. 이 정도 조언을 할 겁니다. 단가라는 학생들은 본인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많아요, 방법이. 강의는 뭘 듣고 어떻게 듣고 어느 시기에는 뭘 하고 이런 부분인데 본인은 아직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노출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종합반으로 오시는 것이 제일 위험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와가지고 열심히 해서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은 근접한가 아니면 격차가 큰가 여기에 따라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종합반만은 뭐 커리 소개 이런 부분인데 그 전에 단가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단가반이 뭐 그 자체 강의가 다르진 않지만은 단가를 듣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고시 공부에서 제일 주의해야 될 부분이 생활 측면입니다. 생활 측면에는 고립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고립되는 것이에요. 뭐 단가를 하면서 뭐 독하게 하면은 뭐 성취를 얻는 학생도 있겠죠. 근데 고립되면은 공부가 이게 같은 시간을 하더라도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고립되면 일단은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 고립되는 것이 예컨대 뭐 한 달 고립된다, 두 달 고립된다, 이건 독하면 견딜 겁니다. 근데 이게 12개월로 이어진다. 이렇게 하면 정신 상태가 정상일까요? 난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제가 설명해서 고립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은 혼자 뭐 이렇게 뭐 3개월 이렇게 하던 학생들이 영상을 보고 저한테 오기도 합니다. 와가지고 지난번에 봤던 학생은 2개월 혼자 했었는데 처음에는 독하게 마음먹고 지방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개월 동안 공부를 하는데 지방에서 올라온 게 아니고 이제 지방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2개월 동안 혼자 사다가 영상을 보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처음으로 오늘 사람하고 얘기를 해본다 그래요. 저한테. 근데 그 학생의 두뇌를 우리가 만약에 해부해 볼 수 있다면은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을 겁니다. 2달 동안 말하지 않고 공부를 한다. 이게 얼마나 지속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고립이 돼요. 고립이 되면은 아마 두뇌를 들여다볼 수 있다면은 효율성은 엄청나게 떨어져 있을 겁니다. 이 고립되면은 이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학생들이 스터디를 구합니다. 신림동에 있으면. 스터디를 구하고 학교에 있으면 고시반에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 이 방법도 좋습니다. 이것보다는 나아요. 한 단계 낫습니다. 근데 스터디를 들어가게 되면은 초보들이 스터디에 들어가게 되면은 잘 안 키워줍니다. 왜 키워주겠습니까? 도움도 안 되는데.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스터디를 얻으면은 그 스터디에는 누가 이제 버티고 있는가 하면 자장들이 있습니다. 자장들이 있는데 그 장수장들이 버티고 있어요. 신림동에 뭐 한 5년, 뭐 최소한 3년. 학교 가면 고시반에도 똑같습니다. 선배들. 그래서 이 장수장들이 그 팀을 이끌게 되는데 본인이 걸어왔던 길로 똑같이 유도를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더구나 학교 고시반은 그 위험성이 더 노출되어 있을 겁니다. 선배니까. 고등학교 선배, 대학교 선배 이렇게 되니까 본인이 걸어왔던 길로 똑같이 고립된 학생을 유도하게 돼 있어요.
유도하게 돼 있으니까 이 학생들이 수험기간에 3년이다 이렇게 하면은 공부에 대한 에너지는 거의 바닥입니다. 합격하기 위한 에너지가 1년 차에 100이다 이렇게 하면 2년 차 되면은 뭐 70되고 3년 차 되면 40 이렇게 됩니다. 1년 동안 공부를 하지 못해요. 시험 직전에만 공부하는 그런 습성이 이제 붙은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에게 노출돼 가지고 수험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래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단과는 필연적으로 개인적으로 고립되고 이 고립을 탈피하는 방법이 이 방법인데 이 방법은 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하는 학생들이 나옵니다. 나와요, 이렇게. 학교에서 나오는데 보면은 뭐 신림동에 스터디한다, 3년 공부했다 이런 학생들이 나옵니다. 그 학생들은 몇 면을 뜯어다 보면은 제대로 하면 1년 만에 되는 학생들이에요. 제대로 하면은. 그 학생들이 빨리 될 수 있는 학생들이 오래 시간이 걸리든지 아니면 이 정도 걸리면 되는 학생이 합격을 못하든지 이런 길로 빠지게 됩니다. 이런 길로 빠지게 되면은 인생 자체가 이게 대학이 예컨대 22살부터 고시에 잘못 길을 들인다 하면 3년이면 25살이에요. 정말로 빛나는 청춘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고시에 다 매몰돼 버려요. 그러니까 다행히 합격하면 다행인데 불합격한다 이렇게 하면 결정적입니다. 타격을 많이 입어요. 뭐 패배의식도 있고 시간 날린 부분도 있고 어디 가면 뭐 고시 준비를 했다 이게 스펙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낙인이에요, 낙인. 왜래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짧게 잡으세요, 짧게. 짧게 잡아가지고 100% 투자를 해서 안 되면은 돌아서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되도록이면 되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반이 제가 종합반이 낫다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종합반하고 이게 단과반의 성적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적에 대한 얘기인데 요 이제 성적표가 어느 부분에 대한 얘기인가 하면은 지금 우리는 요 지점에 와 있습니다. 1순환을 앞두고 있어요. 그 다음 예비순환은 놓쳤습니다. 요 순환이 있는데 1순환 전에 3월부터 지금까지 진행되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6월까지. 요 예비순환은 지나가 버린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제 놓여 있는 기간은 요 기간입니다. 요 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도 하니까 지금 뒤쳐져 있어요. 이건 이제 메워야 됩니다. 메워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요 1순환부터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요 예비순환 기간에는 시험은 작은 시험들만 봤어요. 시험을 보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1순환 들어오면은 시험을 일주일에 2번을 봅니다. 그 2순환 들어오면은 일주일에 3번을 보고 3순환 들어가면 일주일에 6번을 봅니다. 4순환 들어가면 일주일에 6번 보니까 매일 보는 겁니다. 매일 보는 겁니다. 그래서 1순환에 성적을 지금 보여드리면은 요게 종합반하고 단과반의 성적입니다. 여기에 이름이 있는 것이 종합반입니다. 종합반이고 이름이 빈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이 단과반입니다. 단과반은 찾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혹시라도 종합반이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은가? 그렇지 않아요. 종합반 300명, 단과반 300명입니다. 그 경작은 한 600명 정도 학생들이 듣습니다, 강의를. 근데 지금 학업의 성취도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종합반하고 단과반이 관리하는 과정이 다릅니다. 그냥 단과는 강의만 들을 뿐이에요. 종합반은 그대로 두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다음 2순환인데 2순환은 언제인가 하면은 요때입니다. 2순환이 11월입니다. 11월인데 요때는 1차를 준비를 위한 기간 전이기 때문에 정말로 실력이 있는 학생들만 2차 강의를 듣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를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요게 2순환입니다. 2순환인데 요게 단과반의 비율이 조금 높아졌어요. 요렇게 높아졌는데 이건 왜 높아졌는가 하면은 여기서 단과를 참여하는 학생들은 1차를 여러 번 붙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입니다. 1차에 대한 부담이 없는 학생들이요. 그 얘기는 수험 기간이 2년차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학생들하고 우리 종합반에 처음 하는 학생들이 우리 학생들이 더 앞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과반하고 종합반은 격차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단과반하고 종합반이 차이가 나는가 보면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예비순환은 한 단계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지금 1순환 때 2해독을 하고, 2순환, 4해독, 5해독,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이렇게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면은 다 불합격입니다. 전부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해봤자 5해독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할 겁니다.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는데 왜 불합격하는가? 그래서 요 라인대로 그대로 가면은 5해독이에요. 5해독하고 시험장에 가는 것인데, 요게 처음 하는 학생들을 우리가 초시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요 학생들이 5해독하고 가는데, 수험기간이 2년이 된 학생들은 5 곱하기 2가 되겠죠. 이게 10번입니다. 10회독하고 가는 것입니다. 3년 차면은 5 곱하기 3이에요. 그러면 15회독입니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못 이겨요. 못 이기기 때문에 학생들이 1년차 공부에서는 합격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1년 동안에 이렇게 할 수 있으면요. 1년 동안에 이렇게 더 할 수 있으면은, 이렇게 더 할 수 있으면은, 예컨대 2년 동안에 10번 읽을 시간에 1년 동안에 10번을 읽으면 합격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겁니다. 고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확보해야 됩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있다면 합격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종합반 학생들이 경험 있는 학생들보다 앞서는 것이 왜 앞서는가 하면 더 시킵니다. 더 시켜요. 더 시키는데, 저희들이 예비순환 지나갔으니까 일단 1순환이 되면은, 지금 1순환이 7월 12일부터 개강입니다. 개강인데 요때 첫 과목이 경작입니다. 경작이면은 저희들이 스터디를 행정법을 진행을 합니다. 요렇게 해서 지그재그로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그 다음 행정법 과목이 또 8월부터인데 이때는 경제학을 또 복습을 시켜요. 그 다음에 행정학 할 때는 행정학을 한 번 더 시킵니다. 그 다음 정치학 할 때는 정치학을 한 번 더 시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예비순환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예비순환 학생들이 어떻게 겪어왔는가를 보시면은 지금 정신이 번쩍 들 겁니다. 예비순환은 어떻게 진행을 해왔는가 하면은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인데 이 7월에 들어온 학생들이 갖고 온 노력을 미리 좀 하든지 들어와서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럼 따라갈 수는 있어요. 따라갈 수는 있는데 3월부터 6월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왔는가 하면은 처음에 그때는 3월에 행정법입니다. 행정법 할 때 스터디를 행정법을 시켰어요. 그 다음 과목이 경제학입니다. 경제학 할 때는 행정법을 또 한 번 시킵니다. 이렇게 시키고 행정학을 자 이렇게 진행이 됐겠죠. 행정학을 할 때는 또 경제학을 시킵니다. 저희들이 경제학을 시키고 정치학으로 이제 마지막 과목이 있으면은 요때는 경제학을 한 번 더 시켜요. 왜 그런가 하면은 고시 과목 중에 행정법하고 경제학이 80%입니다. 80%고 행정학하고 정치학이 나머지 20% 정도 비중이어서 요 두 과목만 잘 잡으면은 고시에 접근하는 또 합격에 접근하는 경로가 훨씬 더 단축됩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우리 예비순환 학생들이 행정법 한 번, 두 번, 세 번 봤어요. 세 번 보고 여기 들어와서 지금 4번을 보고 5번을 보는 겁니다. 단과반은 그냥 2번 보는 거예요. 벌써 종합반은 지금 5번을 보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이 순환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여기 숫자를 한번 세볼 거예요. 행정법은 한 번, 두 번, 세 번. 저기서 벌써 몇 번입니까? 4번, 5번. 이 순환 가면은 또 2번이 더 있어요. 6번, 7번. 3순환 가면은 이때는 10회독이 채워지는 겁니다. 하니까 여기 들어왔을 때 일반적인 단과면은 4회독이고 5회독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10회독 내지 12회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합격생이 많이 나오게 돼요. 이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2년에 걸쳐서 10번을 본다. 이것보다는 1년에 걸쳐서 10번 이상을 보는 게 훨씬 더 합격률이 높아져요. 자, 그러면은 이 스터디가 중요한데 스터디를 어떻게 진행하는가 하면은 이 스터디는 학생들끼리 초보끼리 모아놓으면은 이게 진행이 안 됩니다. 이 초보끼리 모인 스터디는 말이 많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조용하든지 아니 말이 많으면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스터디를 우리 학원은 이제 아주 중요한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스터디 리더들이 있습니다. 요 리더들은 합격생이거나 아니면 1차 경험이 많은 학생들이 1차를 합격 많이 한 학생들입니다.
아니면 요 리더들은, 리더가 하거나 아니면은 강사들이 합니다. 행정법은 제가 진행을 해줘요. 요렇게 이제 두 쪽으로 스터디를 진행해 주는데, 한 조당 한 6명에서 8명 요렇게 구성합니다. 요렇게 구성을 해서 한 25개 내지 30개 조가 운영이 됩니다. 운영이 되는데, 요 학생들이 지금 스터디는 자료를 학원에서 다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1순환 때 스터디를 하면은 요때 자료는 2순환 수준의 모의고사를 제공해요. 한 단계 앞서서 이제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2순환 모의고사를 제공해서 1순환 때 이미 2순환 수준을 올려줍니다. 올려주고 예비순환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미 지나간 기간입니다. 그때는 1순환 모의고사로 스터디를 시켜주는 겁니다. 해서 학생들이 앞단계에서 하니까 잘 이걸 습득을 못해요. 습득을 못하니까 리더나 강사들이 그 역할을 대신해 줍니다. 대신해 주고 매일 시험을 봅니다. 매일 한 문제씩 시험을 보고 토요일 날 또 모아서 그 전체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스터디의 정밀성은 굉장히 높게 진행이 됩니다. 그 스터디는 이게 잘못 구성이 되면은 이 학생들이 노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파악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순환이 진행 중이고 지나갈 예정이고 1순환 이렇게 하면 1순환 때 스터디를 일부 사고가 발생한 스터디는 다시 구성을 해줍니다. 작년에는 4팀을 해체시켰어요. 해체시켜서 재구성해 주는 겁니다. 그 중에 한 팀은 커플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여학생하고 남학생 비율이 지금 학원생이 5대5 정도 됩니다. 5대5 정도. 그래서 스터디를 5대5로 구성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그래서 뭐 6대4나 아니면 뭐 7대3으로 이렇게 언밸런스하게 구성합니다. 그렇게도 이제 커플이 생겨가지고 한 팀을 해체시켰고 또 한 팀은 술을 좋아하는 녀석이 2녀석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머지가 여기 다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해체시켰고 나머지 2팀은 모의고사 응시율이 낮아서 해체시켰어요. 그렇게 하면 그 구성원들을 하나하나 스터디 특성에 맞게 이렇게 재배정을 합니다. 재배정을 하고 많이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하면은 뭐 퇴출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터디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터디에 많은 비중을 두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단과반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단과반은 이 시험을, 단과반은 시험을 예컨대 1순환을 기준으로 하면은 7월부터 1순환이 진행이 되죠. 이때로 하면 단과반은 시험을 일주일에 2회를 봅니다. 요렇게밖에 안 봐요. 근데 종합반은 한 주 동안 몇 회를 보는가 하면은 6회를 다 봅니다. 무조건 시험이에요. 그래서 정식 모의고사 2회에다가 학원에서 제공하는 모의고사 4회를 더 봅니다. 그 다음 스터디를 통해서 또 이렇게 보니까 일주일 내내 시험입니다. 시험이니까 이 학생들이 시험이란 것을 통해서 본인의 실력을 점검하기도 하고 경쟁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노출이 돼요. 노출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고 학업 성취도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종합반으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뭐 인강이냐 실강이냐 고민이 없으면 우리 전문가들 보기에는 고민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 다음 실강으로 오면 단과로 오는가 종합으로 오는가 이런 부분인데 단과로 해서는 무조건 실패입니다. 세월이 오래 걸리든지. 그러니까 종합반으로 1년 하시고 안 되면 학교로 돌아가서 단과를 하든지 뭐 이렇게 선택지는 있지만은 일단 그 외의 선택지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1년 하고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이제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걱정이 되실 겁니다. 격차 발생에 사결이 생겼어요. 이걸 어떻게 메울 것인가? 이게 지금 걱정이에요. 걱정인데 격차 발생의 주요 과목이 이거는 괜찮아요. 양이 많지 않으니까.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지금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이거예요. 경제학하고 행정학.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7월 12일 날 개강이니까 그동안에 격차를 줄여와야 됩니다. 격차를 줄여와야 의미 있는 경쟁이 가능해요. 그래 7월 12일이면은 지금 가슴이 무거워지시죠? 그래도 지금 시기에 오시면 훨씬 낫습니다. 뭐 7월 10일 날 등록하러 오고 이렇게 하면 난감해요, 그때는. 학생이 너무 고생을 하니까. 지금 하게 되면은 오늘이 6월 뭐 24일이니까 오늘부터 공부할 수는 없고 26일부터 공부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먼저 행정법을 들으세요. 행정법을 들어서 예비순환 동영상으로 하루에 이틀 분량을 들으세요. 요렇게. 하루 이틀 분량. 이틀 분량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행정법이 끝나면은 경제학을 나중에 학습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이제 순서를 이렇게 잡는가 하면은 7월 달에 처음에 개강하는 과목이 이게 경제학입니다. 7월 12일 날. 경제학이 개강되니까 요 경제학은 혹시라도 다 못 들으면은 따라가면서 들으면 돼요. 근데 행정법은 이거는 해독수가 필요합니다. 행정법을 지금부터 제 생각에 들으면은 이게 실강이 24일간 진행이 됐으니까 이걸 바짝 들으면은 12일이면 들을 겁니다. 이렇게 들어야 돼요. 듣고 요게 끝이 나면은 경제학을 들으면은 예컨대 경제학이 미시하고 거시가 있다 이렇게 가정하면은 미시까지는 들을 겁니다. 미시까지를 들으면은 개강하면은 미시를 할 때는 실강이 미시가 진행될 때는 동영상 거시를 들으세요. 거시를 들으면은 아마 7월 10일부터 시작하면은 7월 20일 정도 하면은 경제학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격차는 메워져요. 그러니까 메워지는 것이 완벽하게 메워지지 않습니다. 한 70% 강의를 통해서 접근시켰다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11월 달에 가면 이 순환이 진행되면은 똑똑한 학생들은 격차를 메울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한 격차가 또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때는 1차 시험 끝난 다음에 3월부터 격차를 메우면 충분해요. 충분하니까 1순환, 2순환 때는 좀 처질 겁니다. 처지는 것인데 열심히 달리면은 1차 보고 나서는 이 격차를 따라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완전히 준비를 안 한다 이렇게 하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7월 12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들으시고 실강과 병행해서 수강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격차가 발생한 행정학 정책 부분인데 이 부분은 스터디를 통해서 해결하면 충분합니다. 이건 양이 많잖아요. 양이 많지 않고 실제 시험에서도 점수차가 별로 없습니다. 뭐 합격해도 50점, 불합격하면 45점. 격차가 크지 않아요. 크지 않기 때문에 결정적 과목이 아니고 이 두 과목이 결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이렇게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스터디입니다. 지금 3월 반, 7월 반에 학습 격차가 발생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걸 빨리빨리 해가지고 격차를 좀 줄여야 되는데 3월 반은 기존대로 스터디를 진행을 합니다. 원래 이제 루틴대로 가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학 할 때는 행정법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 행정법 할 때는 경제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높여줍니다. 높여주고 7월 반은 이완화시켜요. 2반에 너무 못하러 갑니다. 그 중에 공부를 하고 왔다 이렇게 또 동영상을 듣고 왔다 이렇게 하면 2반에 편성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근데 들어가면은 약간의 위화감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격차는 발생했어요. 발생했는데 구역구역 따라가면은 채워지는 격차입니다. 또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많이 도와줄 겁니다. 그렇게 따라가야 되고 완전히 초심자다 이렇게 하면은 신규로 편성을 합니다. 이 학생들은 경제학 기간에는 경제학합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행정법 기간에는 행정법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과목을 가지고 스터디해서 단단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게 끝나면은 11월에 가면은 요때 2순환부터는 요 반하고 통합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격차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요 반으로 3월 반에 편성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순환 강의를 듣고 오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3월 반에 편성을 해봤다가 모자란다 아니면 너무 버겁다 하면은 신규 반으로 내리기도 하고 신규 반에 공부를 너무 잘한다 이렇게 하면 3월 반으로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학원의 목표는 11월 달에는 최소한 격차를 없애준다 이런 부분이고 이때 격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3월까지 연장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3월부터 하더라도 시험이 6월 말이니까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대신에 4개월을 뒤쳐져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각오는 조금 더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반을 7월 12일부터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부터는 주말이 없어져야 됩니다. 일요일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뭐 가족하고 여행을 갔다 오겠다. 계획은 다 이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학원의 커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면은 1차 강의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됩니다. 하루에 2시간만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다른 학원은 하루에 1차 강의를 뭐 3시간 반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2차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하루에 강의 시간이 학원 강의 시간이 6시간이 넘어선다 이렇게 하면은 예습복습을 못 합니다. 그 절대 넘지 않도록 해요. 그래서 1차는 이렇게 하고 2차는 오후 1시 40분부터 5시 10분 정도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이렇게 수업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스터디를 준비한다든가 아니면 스터디에 직접 참여한다든가
스터디는 이틀에 한 번 합니다. 많이 하지 않아요. 이틀에 1회씩 합니다. 1회씩 하는데 요 1회 하는 시간이 1시간 이내입니다. 오래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스터디 오래 하면은 불필요한 얘기 자꾸 주고받는 겁니다. 그 스터디는 스터디를 위해서만 활용되는 시간이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글 써보고 토론하고 그 다음 이걸 하기 위한 준비 시간을 잡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전체적으로 학원 커리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럼 고시를 붙기 위해서 하루에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인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아침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하면은 열심히 한다. 저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 성적이 학원 성적이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은 늘려야 됩니다. 8시부터. 이렇게 11시까지 늘려보고 또 부족하다 하면 8시부터 12시까지 늘려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성적이 잘 나온다 하면은 휴식 시간을 더 늘려도 괜찮아요. 9시부터 10시까지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잠을 줄인다 아니면은 휴식 시간을 없앤다 이렇게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기준을 어떻게 잡는가 이런 부분인데 학원은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저희들이 시험을 보면은 상위 30%는 이걸 항상 공지를 합니다. 학원의 벽면에 보면은 학생들 이름이 쭉 있을 겁니다. 이게 상위 30% 학생들이에요. 이건 실명으로 공지를 해요. 실명으로 공지를 하기 때문에 실명이 없으면은 하위권입니다. 하위권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요 압박감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렇게 공부했는데도 이렇게 성적이 우수하게 나오더라 하면은 저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안 된다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달성을 하든지 뭐 어떻게든 방법 내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고시를 위해서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헌법 공부식인데 헌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맡은 과목인데 그냥 7, 8월은 헌법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9월 이후에 헌법 기본 강의를 동영상으로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충분하고 그 다음 경험자다 하면은 본인 부담이 가장 적은 과목이 진행될 때 자율적으로 수강을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헌법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조금 더 보시면은 신림동 이제 생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처음에 오시면은 다 낯설고 뭐 불안하고 뭐 어색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부 장소 문제, 그다음 원룸 문제, 뭐 식사 문제, 통학 문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걸 이제 학부모님들은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공부 장소 문제는 학원의 직영으로 운영하는 독서실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와서 해야 됩니다. 가끔 이제 서울대 학생들이 서울대 도서관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동선이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다 내려옵니다. 그 학생들이. 그래서 예컨대 서울대 도서관이다 이렇게 하면은 뭐 도서관이 뭐 식사도 좋고 뭐 여건도 좋으니까 도서관 활용하면 괜찮죠. 이것도 괜찮은데 도서관 활용하게 되면은 강의 들으러 와야 되고 강의 듣고 가야 되고 스터디하러 와야 되고 스터디하고 가야 되고 너무 복잡해집니다. 날씨는 덥고 이렇게 되니까 동선은 학원에서 강의 들으시고 그 다음에 독서실 가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집으로 가서 취침을 하고 요 동선은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고 2번하고 4번은 맞물려 있는 부분입니다. 통학 문제. 이게 많이 관심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저도 이제 애가 대학교 1학년인데 애가 나가는 것을 뭐 이제 우리 집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싫어하죠. 걱정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마음이 비슷하게 있을 겁니다. 그렇게 있는데 일단은 통학거리가 1시간 이상이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와야 됩니다. 무조건 와야 돼요. 1시간 이상이면은 뭐 1시간 정도 걸린대요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옮겨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비전문가들 눈, 뭐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눈에는 1시간이 보이지만은 저희들은 그 이상이 보입니다. 1시간 걸려서 예컨대 공부하러 독서실 왔다 이렇게 하면은 이 공부 모드로 전환하는데 또 1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오전에 2시간. 그 다음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1시간, 수면 모드로 전환하는데 또 2시간. 하루에 4시간이에요. 고시 경쟁이 없는 동선입니다. 무조건 옮겨야 돼요. 그래서 지역으로 특정해 드리면은 혹시 목동에서 오신 분 계시죠? 목동? 결국 옮기게 됩니다. 아주 불편해요, 교통이. 1시간 걸리시죠? 그렇게 걸리시죠? 옮겨야 되고, 그 다음에 서초, 여기도 불편합니다. 학생이 옮겨달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 강남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집이 분당인데 분당 무조건 옮겨야 됩니다. 뭐 수지? 분당보다 아래입니다. 무조건 옮겨야 돼요. 그 다음에 송파 무조건 옮겨야 됩니다. 그 다음 잠실 옮겨야 됩니다. 뭐 고민할 영역도 없어요. 그 다음에 저 고려대학에 있는 안암
이거는 뭐 통학이 아니고 여행입니다. 무조건 옮겨야 돼요. 신촌, 지향하다가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지역은 다 옮겨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고시 공부라는 부분이 고도 집중력 있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이게 통학을 하다 보면은 공부 외적인 장면들이 많이 들어와요. 스님들이 왜 이제 절에서 수도를 하겠습니까? 이 시선이 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림동에 있으면은 전부 공부하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학원하고, 그 다음에 식당에 가도, 그 다음에 숙소에 가도 옆방에 고시하는 학생이 있으니까 전부 다 고시하는 장면만 보이니까 집중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시간 이상 걸리는 이 지역들은 피로감 때문에 안 됩니다. 학생을 옮겨달라고 하면은 부모님들이 옮겨주세요. 학생들이 가끔 저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반대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물론 집에서 다니면서 공부하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이게 최고로 좋아요. 집이 가까우면은 30분 거리다, 예컨대 뭐 상도동이다, 이렇게 하면 너무나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고시라는 것이 정말 힘겨운 싸움입니다. 힘겨운 싸움인데, 집에 가서 이제 부모님한테 힐링을 받고 응석도 부리고 또 어머니가 주시는 밥을 먹고 이런 부분이 정서적으로 건강적으로 훨씬 더 유리한데, 그래도 1시간 이상 걸린다 하면은 이 유리함이 상쇄되는 겁니다. 무조건 옮겨야 됩니다. 옮기면은 요런 뭐 식사 문제 이런 부분이 걱정되실 겁니다. 식사 문제인데, 이 신림동에 고시하는 학생들이 입맛이 까다롭습니다. 공부하는데 뭐 밥맛이 있겠어요. 입맛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식당인 컴플레인을 많이 제기해가지고 지금 그 식사가 좋습니다. 굳이 비교하면은 대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식하죠. 학식하는데 학식 곱하기 3배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3배 정도 질이 높으니까 괜찮아요, 이게. 괜찮습니다. 괜찮은 수준이니까 그냥 고시 식당에 와서 밥을 먹으면서 1년 지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게 되면은 이게 원룸에 대한 뭐 선택 내지 안전 문제 이런 부분이 신경이 쓰일 겁니다. 근데 원룸은 이게 아무 데나 얻으시면 안 됩니다. 신림동이 뭐 안전한 지역입니다. 왜 안전한 지역인가 하면은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아요. 작은 원룸으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이게 한적한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굳이 따지면은 이렇게 큰 길 건너가지고 저희 학원에 이제 오신 거고, 요쪽을 이제 구동이라고 부릅니다. 구동이라고 부르고, 우리 학원에 있는 쪽을 이동이라고 불러요, 이걸. 구동으로는 가지 마세요. 구동은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는 약간의 일반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가면은 옆방에 조선족이 있기도 합니다. 아니, 옆방에 또 게임을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옆방에 뭐 밤에 출근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여러 구성원들이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요 이동으로 오시면 여기는 전부 다 학생이에요. 학생인데 대신에 이동 중에도 요 길 쪽으로 얻으시면 안 됩니다. 요 길 쪽으로. 그 길 쪽이 안전하다 해서 대로변 쪽으로 얻기도 하는데, 저기는 왜 안 되는가 하면은 저기는 서울대 재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이 학생들은 고시생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 뭐 밤에 시끄럽게 떠든다든가 친구들이 온다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요쪽으로 얻으시면 안 돼요. 요쪽으로 얻지 마시고 학원 요 라인으로 쭉 이렇게 이제 고시촌들이 있습니다. 원룸촌이 있으니까 요쪽으로 얻으시면 되는데, 이것도 지금 이 지역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뭐 저기가 어딘지 말로 들릴 뿐입니다. 혹시 학원에 오시면은 학원에 요청을 하십시오. 학원에 요청하시면은 저희들이 공인중개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소개해드리면은 일단 약간의 혜택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압력을 좀 가한 겁니다. 수수료 받지 말아라, 이렇게 압력을 가했고, 보증금을 절반으로 좀 깎아주시라, 이렇게. 대신 우리가 학생을 보내겠다. 보증금이 2분의 1입니다. 그 수수료는 안 받고 보증금이 2분의 1인데,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신림동에 월 시세가 50만 원이면은 최고로 좋은 방입니다. 50만 원이면. 이거 금수저들이 사는 방입니다. 그리고 월 한 학생들은, 이 학생들은 40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만족한 수준입니다. 만족한 수준이고, 남학생들은 상관없습니다. 아무 데나 채워도 괜찮아요. 그 남학생들은 한 35만 원 뭐 전으로 이렇게 채워도 괜찮습니다. 그 여학생들은 조금 가격을 보시고, 남학생들은 그냥 뭐 잠만 재우면 됩니다. 요 정도 아니면은 남학생 중에 뭐 까탈스럽다 이렇게 하면 40만 원 정도 요 선에서 하면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비용 지출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 학원 직영 원룸이 있는데, 이 직영 원룸은 장소가 이렇게 높은 데 있습니다. 높은 데 있어가지고 이 학생들은 불편해합니다. 남학생들은 괜찮아요. 그리고 가격은 여기는 월 30만 원인데 뭐 보증금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냥 학생들 혜택을 위해서 운영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가격에 부담을 느낀다 하면은 학원 직영 원룸으로 오시면 되고, 아니면은 요 가까운 데 얻고 싶다 하면은 가격은 대략 이 정도면은 학생들이 뭐 어렵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정도면은 충분한 가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원룸을 얻으실 때는 꼭 학원에 요청을 하십시오. 요청을 하시면은 연결을 해드려서 좋은 방을 얻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원은 이제 이런 디테일한 부분인데요. 신림동에는 학원이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가 있는데, 사실은 의미 있는 학원은 2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름이 있는 것이고, 거기는 종합반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가시면 안 됩니다. 학원에 혹시 발품을 파시면은, 요 길 건너 가시면은 윌비스 한림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학원보다 이제 많이 좋지 않은 데인데, 그래도 거기에 이제 이름이 그 2군데밖에 없습니다. 2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굳이 비교하면은 종합반은 우리 베리타스가 이제 그 입시학원으로 치면 강남 대성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학생 수, 그 다음 합격생 수, 그 다음 학원의 관리 측면, 학생의 질, 이런 측면이 모두 앞서 있다. 이렇게 자타, 다 공인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학원들하고 좀 다른 부분을 이제 보시면은 우리는 불합격하면 수강료를 전부 돌려드립니다. 깜짝 놀라시죠? 자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약간은 조건들이 있어요. 조건들이 아주 느슨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반에 이렇게 수강료도 할인이 됩니다. 왜 아까 이제 종합반을 많이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는가 하면은 경제적으로도 이익입니다. 이게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해요. 그런 부분이고, 세 번째로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1등을 하면 50만 원 지급해요. 경쟁을 최대한 붙입니다. 최대한 붙이는데 경쟁이 1, 3번에서 같이 나와요. 불합격하면 수강료를 전액 환불하는데 그 환불금이 어떻게 이제 배분이 되는가 하면은 가르치는 우리 강사 선생님들이 50%입니다. 이렇게 부담해요. 그리고 학원이 50%를 부담합니다. 이렇게 해서 강의를 잘못하거나 아니면은 열심히 안 해서 불합격생이 나온다 하면은 재산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학원에 선생님들이 직접 채점하고 첨삭해 드립니다. 저 다른 학원은 알바들이 합니다. 완전히 질이 달라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학생의 경쟁은 3번입니다. 저희들이 상위 30%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요 장학금을 받으면 학생들이 이게 내가 돈을 받았다 이런 인식보다는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가져요. 거기에 어떻게든 이름을 올리려고 열심히 합니다. 하니까 가르치는 쪽, 학생 쪽, 이런 쪽이 다 같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합격생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학원에도 있는 것들입니다. 있는 것들이고 일반적인 부분이어서 특별히 이제 설명을 드리거나 강조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환불 기준인데, 환불 기준입니다. 자, 지금 기본 강의이고 요거는 1차 시험입니다. 그리고 심화 강의 9월이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그 다음 전국 모의고사 이런 부분인데, 이때는 공부를 하는 초입이기 때문에 느슨합니다. 조건들이. 대신에 12월이면은 시험이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모의고사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의고사는 나와봐야 돼요. 모의고사는 나와봐야 되고 출석도 다 해야 되고, 대신에 100명 중에 40등 안에 들었는데도 내가 불합격했다 이렇게 하면은 전액 현금으로 환불해드려요. 요 안에 들면 되는 겁니다. 학원 밖에서 하면은 7대1, 8대1입니다. 학원 안에 들어오시면 2대1입니다. 그러니까 학원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 다음 2차입니다. 2차인데 2차도 똑같습니다. 1순환 때는 70% 안에 들면 돼요. 100명 중에 70등 하면 됩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2순환 때도 100명 중에 70등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3순환은 1차 합격한 다음에 시험이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이때는 빡세게 해야 됩니다. 이때는 시험은 무조건 다 응시하셔야 되고 100명 중에 40등입니다. 요 기준이 잘못되면 학원이 망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는 이 정도 하면은 합격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저게 만약에 저 기준을 우리가 실패했다면은 매년 바꾸겠죠. 100명 중에 15등 해야 된다. 까다롭게 바꿀 건데 몇 년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 안에 들면은 합격합니다. 그 고시가 생각보다 멀리 있지는 않아요. 혼자 하면 아주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 다음 이 포상을 해드리는데, 보통 우리 학원의 수강생이 종합반 해도 300명이고 단과반 합치면 600명 이렇게 되니까 첫 번째 라인이 적용됩니다. 1등하면 50만 원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균일한 금액을 상위 30%까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안에 들면 안정적으로 합격한다 이런 기준이 됩니다. 나머지 출석 관리도 하고, 때로는 이제 벌점이 누적되면은 경고하고 퇴학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는 2명이네요. 우리가 내보낸 학생이 2명이고, 그 다음 독서실 관리는 자율적인 부분으로 많이 맡기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뺏는다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원룸 생활은 이거는 이제 룸이어서 말 그대로 주거 공간이어서 저희들이 뭐 특별히 엄격하게 관리한다 이런 부분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입시학원하고 관리가 조금 다른 것이 입시학원은 이제 몇 시에 학원에 와라, 몇 시에 뭐 또까지 머물러라 이런 부분인데 지금은 다 성인들이고 학생들의 자원들이 울수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식은 자유에 맡깁니다. 어떤 학생들은 뭐 밤늦게 하는 학생, 어떤 학생 아침 일찍 하는 학생 다양합니다. 그거는 존중하고 대신에 성적이 낮으면은 학원이 퇴출을 시킵니다. 그 부분에 있어요. 그렇게 컨텐츠를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한 부분이네요. 이걸 이제 말씀드리면은 금요일까지 선등록을 하시면은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할인 혜택을 드리는데 일시 등록하시면 60만 원 할인을 해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학하고 행정법 동영상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건 빨리 공부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만약에 저희들이 판매하면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고 와요. 안 하고 학원 전체가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국립외교원도 같은 조건으로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전체적인 가격은 이게 제가 이제 기억이 약간은 정확치 않습니다. 한 670만 원 정도 됩니다. 670만 원 정도. 여기서 60만 원 빠지니까 뭐 61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월로 계산하면 1, 2차 하면은 월 한 51만 원 뭐 요 정도 부담입니다. 요 정도 부담이고 2차만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가격이 이제 많이 다운이 됩니다. 한 490만 원 이 정도 되는데 2차만 하면은 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1차 합격 못 하면은 뭐 2차 시험을 못 보니까요. 그래서 초심자다 이렇게 하면 1, 2차를 같이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이고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어느 정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설명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